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농번기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농촌에선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 모델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해남군 삼산면에서 6.6헥타르 규모로 마늘 농사를 짓는 공숙자 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늘 수확철이 코앞인데 코로나19 탓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 오지 않거나 재입국한 뒤 자가격리하는 등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갔다 안 들어온 인부들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인부를 구하니까 요즘에 마늘종을 제거해야 돼서. 그러던 공 씨는 최근 군에서 인력을 지원해준다는 희소식을 듣고 마늘 수확 인력을 20명 신청했습니다. 바로 해남군의 상부상조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해남군과 서울시가 손잡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군이 농가의 신청을 받아 필요 인력 규모를 서울시에 전달하면 서울에서 모집한 시민들이 해당 기간 내려와 농가에서 직접 일하는 겁니다. 해남군은 현재까지 30명을 배정받았는데 신청 문의가 많은 탓에 농가 접수 기간을 8일까지로 늘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온 것 같네요. 이번 주까지 접수를 더 해보려고요. 농가에서 신청을 하죠.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전국의 지자체 신청을 받아 이달 중 대대적으로 인력 지원을 벌일 방침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최근 지역의 청년 인력을 매칭해주는 사업을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원 속초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홍성, 경북 경남, 전북 전주 장수, 전남 영광, 부산 등 지자체 11곳과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협약을 맺고 173명의 청년을 지역에 파견 보낸 겁니다. 코로나19로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도시의 청년과 구인난이 심각한 농촌이 서로 윈윈하는 도농상생 모델인 셈입니다. 서울시에서 9명을 지원받은 충북 괴산군 관계자는 흑사랑, 흑살림 등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 관련 업체의 신청이 많았다면서 농촌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에는 청년들이 없고 지역이 점점 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울 청년들에게 지역에도 내려가서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범위를 좀 넓혀보자.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도 같이 활성화해보자. 서울시의 이 같은 지자체 협력 강화가 다른 도시 지역에도 도입된다면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해 쌀값 약세가 계속되면서 쌀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쌀 소비가 위축됐고 지난해 태풍 피해 곡이 저가쌀로 시장에 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쌀값이 4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산지 쌀값이 완만한 회복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평균 산지 쌀값은 80kg당 18만 9,720원으로 3월 평균 가격 18만 8,540원보다 180원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을 맞이하면서 산지 쌀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GSNJ 인스티튜트는 최근 쌀 가격 동향 보고서를 발표해 산지 쌀값이 바닥을 치고 반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산지 쌀값이 3월 25일 바닥을 친 후 4월 5일부터 약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산지 쌀값은 3월 25일 18만 9,520원을 기록한 후 4월 5일 18만 9,772원, 15일 18만 9,668원, 25일 18만 9,720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올해 쌀 재고량이 적은 점을 꼽았습니다. 올해 농협 RPC의 경우 쌀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4만 톤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산지 조곡 거래 가격도 현재 약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학교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 점도 산지 쌀값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위축됐던 외식과 단체 급식이 정상화되면서 쌀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좀 작년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수요는 지금까지 좀 적었는데 앞으로 좀 늘어나고 이러면서 가격은 강보합 내지는 상승세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5월 이후 산지 쌀값이 계절 진폭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가 완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쌀 재고가 전년보다는 상당히 좀 적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점차 계절 진폭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지의 불안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쌀값에 비해 올해 쌀값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쌀 소비 부진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약간씩 떨어졌던 부분이 더 큰 데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전년도 비교했을 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겪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소비 증가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저공 비행을 이어가던 산지 쌀값. 4월 이후 시작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불금의 지급 대상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돼지고기와 밤, 녹두 농가가 지급 대상으로 잠정 결정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돼지고기와 밤은 폐업 지원 대상 품목으로도 결정됐습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돼지고기와 밤, 녹두 등 3개 품목을 선정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농축산물 107개 품목 중 돼지고기와 밤, 녹두 등 3개 품목이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보다 내려가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2004년 칠레와의 FTA를 계기로 도입됐습니다. 직불금 지급 기준은 FTA 이행으로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의 90%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을 초과한 경우 등 크게 3가지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 보전 직불금 상한액은 농업법인이 5천만 원, 개인은 3,500만 원입니다. 올해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는 돼지고기와 밤이 선정됐습니다. 폐업 지원 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재배 또는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해 폐업하려는 농가에 대해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품목 중에서 선정됩니다. 폐업 지원은 투자 비용이 크고 폐업 시 투자 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와 재배, 사육, 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지급됩니다. 농식품부는 누리집에 지원 대상 품목 등을 게재하고 오는 26일까지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5월 26일까지 이제 예고가 나왔으니까 의견을 받을 거고요.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대상자 확정을 할 겁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 품목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품목 농가들의 지원 신청을 받고 지자체의 현장 조사와 지원금 지급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5월이 되면서 배추와 무 등 배추과 작물을 갉아먹으면서 농가에게 큰 손실을 주는 배추 좀나방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촌진흥청이 미생물을 활용해서 배추 좀나방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면서 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배추 좀나방 방제길이 열렸습니다. 배추 좀나방은 우리나라 채소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배추, 무, 케일 등 배추과 작물과 화훼 작물을 갉아먹어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특히 배추 좀나방은 발육 기간이 짧고 다양한 계통의 살충제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방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약 3년간의 연구 끝에 미생물을 활용한 배추 좀나방 방제 방법을 찾아냈고 이사리아 자바니카 FT337균주를 방제 효과가 있는 미생물로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균주는 해충에게만 살충 효과를 나타내는 곤충병원 곰팡이로 배추 좀나방 애벌레의 표피를 뚫고 들어가 영양분을 고갈시키거나 독소를 퍼뜨려 해충을 죽게 만듭니다.
특히 농진청은 이사리아 자바니카 FT337균주를 배추좀나방 번데기에 처리할 경우 82.3%의 방제 효과가 나타났으며 배추돔나방 아래 처리했을 땐 부화가 억제되진 않았지만 부화된 유충이 5일이 지난 후 94%가 사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배추 좀나방은 나방류 중에서 상당히 흔하고 작물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특히 이제 유충 때는 배추나 무 등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갉아먹지 않습니까? 배추 좀나방이 전 반륙 기간에 미생물제를 투입을 하면 친환경적으로 살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미생물 방제 연구를 계속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실용화 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대중투자 크라우드 펀딩은 주로 IT나 서비스업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해온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 농식품 벤처나 창업 기업의 효과적인 투자 유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식품 창업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서는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자금을 뜻하는 펀딩. 이 두 개의 용어가 합해진 크라우드 펀딩은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후원이나 기부, 투자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플랫폼, 즉 온라인 중개업체에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기업이나 제품 등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투자를 받는 것으로 농식품 분야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농식품 창업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중개업체의 크라우드 펀딩 농식품 전용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펀딩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펀딩에 필요한 법률, 회계 자문, 제품 소개 영상 제작, 펀딩 수수료 등 각종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전용관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도 2016년 30개에서 2017년엔 70개, 2018년도엔 159개로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신생 농식품 기업의 초기 자금 조달에 버팀목이 되고 있죠. 이처럼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기업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직거래 등과 같은 판로 개척, 사업 확장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농식품 분야 사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과연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요?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는 크게 투자자들에게 투자액에 따라 주식을 배당하는 증권형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원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후원형의 경우 농식품 관련 분야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증권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의 비상장 중소기업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벤처기업이나 프로젝트성 사업 수행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받을 수 있는 한도 역시 후원형과는 달리 투자자에 따라 동일 기업당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전문 투자자라면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투자 유치 신청을 위해 후원형은 기업 소개 자료만 있으면 되고 증권형은 이 외에도 사업자 등록증, 직전 3개년도의 재무제표,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기타 사업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펀딩으로 모집된 투자금은 후원형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제하고 발행인에게 전달되는데요. 증권형은 목표로 했던 금액의 80% 이상을 달성했을 때만 청약 예치금이 발행기업에게 전달되고 목표 금액의 80%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모집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금액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환급됩니다.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의 발전을 이끄는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주 양조장을 위해 오픈마켓 11번가에서 5월 한 달간 전통주 온라인 판매 기획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등 총 60여 개의 전통주 제품을
최대 15% 할인 판매합니다. 농식품 관계자는 앞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판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각종 행사의 건배주, 만찬주로 전통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영농설을 맞아 현장 경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첫날인 6일, 이 회장은 전남 곡성군 석곡농협의 100세 효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전국의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곡성 백세미 8kg과 토란 800g이 담긴 88 건강 선물 세트를 전달하며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이어 전북 김제시 백산농협을 찾은 이 회장은 드문 모심기 이양 시연회에 참석해 앞으로도 새로운 농법을 개발 보급해 생산비 절감과 일손 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앞으로도 생산비 절감을 위해 드문 모심기 농법과 같은 다양한 신농법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힘을 내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와 함안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개척을 위해 최근 도청 일원에서 함안 농산물 특판전 및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함안의 수박과 가야 백자 멜론을 시중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할인 판매했으며 구입한 상품을 트렁크에 실어주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마늘줄기 절단 선별기를 서부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배치해 이달 중순부터 수확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농기원은 향후 현장 평가회를 개최하고 특허 등록 및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해 오는 2021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가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이번 보급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함께 월동채소 과잉 생산 방지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농업관측 정보는 무, 배추 등 엽근채소와 양파, 마늘 등 양념채소 분야입니다. 먼저 엽근채소의 5월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엽근채소는 무를 제외하고는 5월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하고 전월보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요. 배추의 경우 시설 봄배추는 본격 출하되지만 겨울 저장 배추와 노지 봄배추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평년 대비 출하량이 소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따라서 배추의 5월 가격은 평년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월동무는 저장 출하량이 증가하고 시설 봄무 출하가 시작되면서 평년보다 출하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의 5월 가격은 평년보단 낮고 6월에도 약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당근은 시설 봄당근 출하 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전년보다 감소해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양배추는 겨울 양배추 출하량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출하량이 줄어 가격은 상승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6월에는 봄 양배추 출하량 증가로 가격 또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양념채소의 5월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고추는 공급량 증가로 전년 대비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요. 깐마늘은 햇마늘 출하가 시작되면서 전월 대비 강보합세가 예상됩니다. 양파는 공급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가격이 높을 전망이고 대파는 출하량이 증가해 전년 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가 점점 안정화되면서 양념채소 구매에 대한 소비자 심리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정용 조리를 위한 양념채소 구매 빈도는 전월보다는 감소한 반면 음식점 방문이나 매장 방문 빈도는 전월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 이용 횟수도 다시 늘어난 상태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농업관측 정보는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우리 농산물과 함께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